오행, 목화토금수의 본성을 살펴보면 목은 뿜어져 나오고 솟구치고 뻗어나가는 분출하는 본성을, 화는 널리 퍼지는 확산하는 팽창하는 본성을 가지며, 금은 확산되고 팽창한 에너지를 줄이고 수축하는 본성을, 수는 한 곳으로 모아 집중시켜 쌓는 응축하는 본성을 가집니다. 토는 한계성을 가지고 목화금수가 태극 밖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주재하고 조율하며 변화를 이끕니다. 밖으로 표출되는 에너지로 본다면 화는 가장 활발한 오행이고 수는 가장 낮은 오행입니다. 목금은 수와 화의 중간인데, 목은 수에서 화로 에너지가 상승하는 오행이고, 금은 화에서 수로 에너지가 줄어드는 오행입니다. 오행에서 화의 에너지는 널리 퍼지고 확산하는 팽창하는 성질로 볼 때에, 계절로 보면 봄에 나온 싹이 무성해지고 꽃을 피우는 여름에 해당하고, 하루로 보면 태양이 가장 높고 뜨거운 한낮과 같고, 인생에서 보면 아동기를 지난 청년기에 해당하고, 사업이나 일로 보면 발달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화기운이 많다라는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화기운이 많다는 것은 화기운 하나만 두고 봤을 경우에는 3개 이상이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주 구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차이가 생기기는 합니다. 천간에만 화가 3개 있다면 충만하다고 보고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지가 공간, 결과, 물질적인 것, 삶의 환경이나 삶의 터전을 나타내는 데 비해서 천간은 시간, 원인, 정신적인 것, 추상성, 심리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정이나 사회의 환경을 나타내는 월지가 화에 해당하는 여름, 4, 5, 미월이라면 화가 더 많다고 보면 됩니다. 화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는 뿜어져 나오고 솟구치고 뻗어나가는 분출한 목이 널리 퍼지고 확산하는 팽창하는 본성을 가집니다. 화는 오행 중 에너지 활성도가 가장 높아 엔트로피가 가장 높고, 카를 구스타프 융에 의해 정의된 마음의 에너지 방향이 외부로 향하고 사교적이라 표현되는 외향성을 가집니다. 이러한 화의 특성은 사교적이라서 사람과 사귀고 즐기려는 마음이 크고, 다양한 인간관계에 능하여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합니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민첩하고 강렬하며 열정적이고 정열적이며 자신감에 차있고 박력이 있고 밝고 명랑합니다. 분명하게 좋고 나쁨을 가리는 성격이고, 화술 즉 말빨이 좋고 개방적이며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끼도 있고 스타성도 있습니다. 글보다는 말로 표현하기를 좋아하고, 또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경향입니다. 행동이나 말이 신속하고 두뇌 회전도 빠릅니다. 과거나 미래보다는 현재에 충실하고 항상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즐기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화가 너무 많다면, 이런 화의 기운이 사주라는 그릇을 넘쳐버리게 되면 장점을 넘어 아주 안 좋은 폐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화가 너무 많아 폐단으로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너무 많다면 매사에 급한 성격으로 경솔한 경우가 많아 일말에 생각하는 틈도 없이 생각나는 대로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화가 너무 많다면 조급한 성격으로 참을성이 없게 되어 짜증을 잘 내며 이성보다 감정이나 감성이 앞서고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가 너무 많다면 급하게 끓어오르고 식는 감정기복이 크게 되어 변덕이 심하고 실정을 자주 느끼고 참을성이 부족하게 됩니다. 잔소리와 참견이 심해 오지랖이 넓다는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가 너무 많다면 내가 낸데 하고 자뻑이 심하여 내세우기를 좋아하고 뻥이 심하고 유행에 민감하고 화려하게 사치를 좋아하니 겉은 화려하나 실속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가 너무 많다면 순간적인 강한 에너지의 발산과 활동력이 습관화되어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동적인 일 추진으로 실수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가 너무 많다면 미래보다는 현재에 충실함으로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내면을 수양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급모술수에 아주 능하여 남을 속이고 남을 헐뜯고 험담하며 남의 공을 가로채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강자에게는 비굴하고 약자에게는 잔인한 소인배가 되기도 합니다. 화가 너무 많아서 문제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단점을 고쳐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오행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자신의 성격에서 넘치는 것은 드러내고 부족한 것은 보충하여 조화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개운법입니다. 강한 화의 기운을 누르거나 수의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서 수의 색상인 검은색과 어둡고 짙은 색의 옷을 입는다. 수 글자와 화의 쓰임을 위한 금의 글자를 넣어 개명한다. 새끼손가락에 금반지를 끼고 둘째 손가락에는 은반지를 낀다. 목욕, 반신욕, 족욕을 자주 하고 취미로 수영도 하고 물과 관계있는 놀이를 한다. 비를 부리는 용그림을 집에 걸어둔다 등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습관화시켜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화가 너무 넘침으로 나타나는 불같이 급한 성격을 바꾸는 것이죠. 첫째, 명상, 요가를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항상 차분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명상이나 요가, 마음 공부 같은 수행을 통하여 마음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둘째,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또 신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사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천천히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는 마음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화가 많은 사람은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술을 가진 사람보다 성급하니 본인 생각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신중을 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인문학을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틈이 날 때마다 인문학을 읽으면서 마음의 양식도 쌓고 내면을 성숙시켜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넷째, 이해와 배려를 하는 공감 능력을 기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의 말을 경청하고 수용하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감 능력을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잔소리도 잠시 멈추고 간섭도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을 지켜보는 것이 때로는 상대에 대한 존경과 배려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명확한 목표 설정과 과정도 중요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급하게 접근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차분하게 끈기 있게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섯째, 삼사일은 하라. 삼사일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라라는 말입니다. 성급해서 불쑥불쑥 내뱉는 말이 실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말빨 좋다고 자부하고 말로써 자신을 드러내려고 생각 없이 했는 말로 인해서 진퇴양난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7째, 짜증을 내지 마라. 화가 너무 많아 넘치면 짜증을 잘 내는 성향이 있습니다. 짜증을 되도록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짜증을 내고 나서는 그래도 난 뒤끝은 없어 라고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위안일 뿐이고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이미 상대방은 마음이 상할 대로 다 상했습니다. 부족한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